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7일 오후 2시 46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은 뭘까요? 옛날에는 석유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은 관광입니다. 관광과 연관된 산업이 음식점, 항공, 호텔, 교통 등등 다방면이죠. 이 관광객이 엄청 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연간 해외에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2년 전 통계에 의하면 연간 1억 한 5천만 명이 나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올해 아마 약 3천만 명이 나갈 텐데 그 5배죠. 아마 올해는 2억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 폭발적이죠. 이러니까 항공사도 잘 되고 호텔도 잘 되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얼마냐? 아마 올해 중으로 중국인들이 관광에 쓰는 돈이 3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입니다. 2년 전 통계가 2,611억 달러였으니까 올해는 3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다음으로 여행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입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중국보다 한 1,000억 달러가 적어요. 2년 전 통계입니다. 1,608억 달러. 세 번째가 독일입니다. 874억 달러. 네 번째로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국입니다. 794억 달러. 다섯 번째가 프랑스 490억 달러. 여섯 번째가 호주 298억 달러. 일곱 번째가 캐나다, 한국이 공동 7위인데요. 291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일본 사람보다도 해외여행을 더 많이 합니다. 구덩이 러시아 277억 달러 이런 순인데, 그러면은 요새 우리가 4대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었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요. 작년 통계에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작년 관광 통계를 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534만 명입니다. 1,534만 명. 반올림하면 1,535만 명이 되는데 이 중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478만 명이었습니다. 반올림하면 479만 명입니다. 전체 관광객의 81.2%인데 그 전해보다도 15%가 늘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온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약 295만 명 왔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19%였습니다. 19%. 그래도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17년보다 늘었습니다. 27.6%. 대만, 세 번째가 대만입니다. 111만 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인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이 한 반쯤 차지합니다. 반 이상 차지하네요. 이건 뭐냐 하면 한자 문화권 분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황당하게 느끼는 게 한글 전용 간판입니다. 빨리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 중국으로서는 이 관광이 어떻게 보면 정책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관광객을 가지고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지난주에 가장 최근 평양에서 한 몇 달 머물다가 돌아온 외국에서 하는 한국 교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도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평양에 지금 택시가 1,700대, 몇백 대가 증설되어 가지고 1,700대가 다니는데 기본 요금이 2달러고 산악금이 86달러랍니다. 산악금. 그러면 환율이 좀 올라서니까 10만 원입니다. 한국의 지금 산악금은
한 13만 원. 물론 이건 12시간 기준입니다. 그래도 그 가난한 북한에서 누가 그 택시를 타느냐, 저거는 달러를 주고 사느냐, 또 이 택시는 달러만 받는답니다. 참 보기를 갸우뚱했는데 그분 말씀은 심양에서 평양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더니 반쯤이 중국 관광객으로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평양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평양, 개성, 판문점 코스를 여행을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작년에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120만 명이랍니다. 120만 명, 1년 사이 50%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120만 명이 4달러씩 400달러를 쓴다면은 4, 2, 8, 4, 1, 4, 500, 약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5억 달러의 달러를 북한에서 쓰고 간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쓰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북한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경제 규모가 우리의 한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에서 5억 달러의 관광 수입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광은 지금 유엔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중국이 시진핑과 김정은을 도와주는데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게 관광을 가도록 하는 것. 오히려 그걸 장려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중국 사람에게 남한에만 가지 말고 북한에도 한번 가보라. 이렇게 장려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관광으로, 중국인 관광으로 해서 대북 제재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대북 제재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의 생활이 제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 미스테리가 생긴 거죠. 최근 갔다 온 그 해외 동포의 증언에 의하면은 평양의 전기 불빛이 더 밝아졌다는 겁니다. 김일성 동상뿐만 아니라 유경 호텔, 105층짜리 유경 호텔도 밝히고 대동강변의 전광판도 번쩍번쩍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를 석탄이나 수력 발전으로 돌릴 텐데 아마도 석탄 수출이 안 되니까 국내용으로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공위성으로 찍은 밤의 북한 사진을 보면은 거기서도 2016년부터 오히려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명도가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명도가 더 밝아지면은 1인당 소득도 늘어난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도 이제는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펼칠 수가 있고 아파트마다 새벽 시장이 열리고 해서 생활 수준이 악화되는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새 환적 문제가 있는데요. 환적이라는 것은 공해상에서 이제 북한배와 밀수선을 붙여가지고 석탄이나 주로 기름을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기름값이 치솟지 않는 거예요. 기름값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쌀값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식량과 석유라는 이 체제 유지에 가장 중요한 두 전략 물자를 차질 없이 공급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기름을 공해상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할 때 공짜로 밀수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 가격보다는 더 윗돈을 얹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장마당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니까 그 장사에서 달러 번 사람을 착취를 해가지고 거둬 들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부터 관광객을 받아가지고 달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 대북 경제 제재가 과연
김정은의 항복을 받을 정도가 되느냐, 항복을 받을 정도가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작년에 시진핑, 김정은 몇 차례 만난 이후에 중국이 김정은에게 최소한의 산소 공급기 역할은 해주겠다. 이 체제가 무너지거나 미국 앞으로 항복하고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막는 정도는 우리가 열어주겠다. 뒷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광, 그 이외에 아마 한만 국경지대,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한과의 교류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니까 북한은 지금 부패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 북한에서는 세 개 층이 있는데 노동당 간부층은, 노동당 고위 간부층은 여러 가지 무역에 손을 대니까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거기서 신흥 부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말단층, 중견 또는 말단 노동당 간부층은 그 밑에 있는 인민들을 착취해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민들은 장마당에서 먹고 살아요. 북한에는 당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당과 장마당. 근데 점점 장마당 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패가 늘어납니다. 부패. 해외동포 그분의 이야기가 북한이 망하면은 부패로 망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북한의 현재 부패 정도는 소련이 망했을 때보다도 몇 배나 더 부패했다. 부패로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생깁니다. 특권층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혁명적 행동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흔히 농담 삼아 중국 13억 인구, 14억에 접근하고 있는 13억 인구가 의자 위에 다 올라가 있다가 호루라기 불면 동시에 뛰어내리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이 중국 공산당은 이 인구를 정책 무기로 씁니다. 위구르 지역이라든지 티베트 같은데 이 소수민족이 사는데 이 한족을 대량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다수자가 되도록 만드는 방식, 그리고 관광객을 이용한 북한 살려주기, 또 관광객을 이용한 한국 정부 압박, 이 인구를 정책 무기로 사용하면은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고 막을 방법이 없는데, 지금 북한에 연간 130만 명, 남한에 약 500만 명,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남북한에 약 700만 명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 정책이나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유의할 점입니다. 감사합니다.